근데 이 여자친구가 해외에 가서 연락이 온 거야. 오빠 나 너무 위급해. 뭔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빠 나 어떡해. 샤넬 가방이 너무 예뻐. 이러더래요. 대표님이 얘기해요? 아니에요. 난 그렇지 않아. 개념 없지 않아. 피디님들 네. 세상에서 제일 인기 있는 남자들이 어떤 남자인 줄 알아요? 또 막 돈 있는 남자 뭐 이런 거 얘기하지 마. 잘생긴 남자 이거 뻔한 얘기 하지 마. 제가 대표님이랑 맨날 컨텐츠 찍다가 이렇게 질문할 때마다요. 네. 무서워요 이제. 맨날 틀리니까. 좀 맞춰봐요. 댓글에 우리 PD들 연애 못한다고 장난 아니야. 맞잖아. 너 못하고 있잖아 지금. 뭐 잘생기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정말 인기 있는 남자들은 여자들한테 호감을 표현하면서도 굉장히 나쁜 남자입니다. 여자들이 막 술 한잔하면서 너무 매력 있는데 그 새끼 너무 나쁜 새끼야 라는 말이 나올 때 여자를 미치고 안달나게 하는 거죠. 뭔지 알아요? 주변에 이런 남자들이 있지 않아? 한 명쯤? 저 새끼 진짜 나쁜 새끼인데 여자한테 인기 되게 많은 애들. 근데 그렇게 매력이 막 봤을 때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뭐가 매력일까? 막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남자들 특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쁜 남자 특집인가요? 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여자에게 칭찬을 굉장히 잘하지만 소신이 있는 남자. 뭔 말이죠 그게? 뭘 것 같아요? 칭찬을 잘하지만 소신이 있다. 평상시 말할 때는 여자들의 말도 잘 들어주고 너는 이게 장점이야. 이래서 난 네가 좋아. 오늘 되게 예쁘다. 이런 정말 진심이 담긴 칭찬을 잘 하되 여자가 좀 무례함을 표현하거나 좀 봤을 때 예의가 없다. 그러면 단호하게 얘기할 줄 아는 거지. 난 이게 너가 참 좋은 것 같은데 이거 말고 이럴 때는 너가 참 별로라고 생각해. 난 이거 너무 기분 나빠. 앞으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걸 여자친구한테 할 수 있는 남자가 있다고? 있어요. 삐지지 않아요. 삐지면 안 봐, 이 남자는. 뒤도 안 돌아봐요. 이런 남자들의 특징 또 뭔 줄 알아? 너 아니어도 돼. 난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 이런 남자야. 남자들도 여자들이 좀 이러면 진짜 막 떠날 것 같고 더 막 안달나게 마음을 그렇게 하잖아. 인간의 그 본성을 건드리거든요. 제가 아시는 지인의 이야기인데 이 남자분은 여자친구랑 거의 한 1년을 넘게 만났어요. 경제력도 좋고 되게 멋있는 남자인데 여자친구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줬어. 여자친구가 해외로 여행을 간다고 하니까 남자친구가 또 멋있게 너 정말 위급할 때 오빠가 카드 줄 테니까 이거 써. 그러고 준 거야. 근데 그 전에 뭐 많이 사줬겠죠? 근데 이 여자친구가 해외에 가서 연락이 온 거야. 오빠 나 너무 위급해. 그래서 이제 이 남자는 자다가 깜짝 놀래서 뭔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빠 나 어떡해. 샤넬 가방이 너무 예뻐. 이러더래요. 대표님이 얘기해요? 아니에요. 난 그렇지 않아. 개념 없지 않아. 그래서 그 남자가 정이 확 떨어졌대. 근데 그 남자 멋있게 뭐라고 한 줄 알아? 사. 오. 일단 사라고 했대. 그리고 어떻게 할게요? 돌아오자마자 헤어졌답니다. 와 멋있다. 멋있다. 멋있죠? 어때요? 이 여자 매달렸을까 안 매달렸을까? 장난 아니었을 것 같은데. 지금도 연락이 온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도 남자한테 함부로 못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동안에 남자가 너무 잘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받아줄 줄 알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자분이 어떻게 한 거예요? 단호하게 끊어버린 거죠. 절대 연락 안 받고 차단시켰대요. 정말 자기는 그걸 사서 화가 난 게 아니라 정말 위급할 때 나가면은 되게 또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아서 정말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는데 딱 그래버리니까 얘는 내가 생각했던 개념 있는 애는 아니구나.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오빠 나 갖고 싶은 게 생겼어 나 이거 사도 돼 이랬으면 자기는 더 사줬을 거래요. 근데 그걸 위급한 거라고 얘기를 해서 너무 화가 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기분이 나쁠 것 같긴 하다. 기분 나쁠 것 같지. 어떻게 보면은 여자 거래법 중 팁이 될 수 있겠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남자가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어렵죠. 저번에 대표님이랑 컨텐츠 찍을 때 거시기가 뇌를 지배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근데 이분은 거시기가 뇌를 지배하는 케이스는 아닌 거지. 굉장히 이성적인 남자입니다. 와 그분 T예요? 모르겠어요, 그건. 두 번째입니다. 여자가 원하는 걸 쉽게 주지 않습니다. 뭐죠 그게? 여자들은 어떤 걸 좋아해요? 감정 표현을 엄청 잘해주는 걸 좋아하죠. 나 너무 좋아, 보고 싶어, 사랑해 이런 표현을 받기를 원하는데 많이 안 해주는 거지. 정말 필요할 때만 쓰는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잘 때도 매일 사랑해, 뭐 보고 싶어 이런 거 하는 남자들이 있죠.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여자들? 그런 거 좋아하지. 근데 여자들이 그런 거에 너무 길들여지다 보면 당연시 되는 거야. 감정이란 표현도. 근데 이 남자는 정말 필요할 때 있잖아. 자기가 이 여자랑 교제를 하자고 했었을 때 좀 중요한 순간에 감정 표현을 하는 거고요. 뭐 예를 들면 결혼을 할 때 프로포즈를 할 때 정말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는 거고. 근데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건 아닌 거지. 이해가 됩니까? 필요할 때 정말. 예를 들어서 헌팅을 해서 술을 마셔요. 근데 뭐 그 남자 여자들 섞여 있는데 어떤 한 남자가 나한테 자꾸 눈빛을 보내. 그래서 얘가 나한테 관심 있는 것 같고 나도 관심이 있어. 그럴 때 여자들도 사실 남자한테 살짝 터치도 하고 말도 더 많이 걸 수 있는데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좋은 거죠. 아, 막 좋아서 네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 여자 입장에서 어떻게 이 자식 넘어왔네. 다 넘어왔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남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남자가 네 맞습니다. 되게 정중하고 예의는 바르되 나한테 관심이 있나 없나 이런 긴가민가 헷갈리게 하는 거 있죠. 그럴 때 여자들은 더 매력을 느낍니다. 이해가 돼요? 나한테 분명히 관심이 있는 것 같아. 근데 표현은 막 과하게 하지 않아. 그럼 유혹해지고 싶다. 더 유혹하고 싶은 거예요. 더 묵직한 남자로 보이는 거지. 저 남자는 어떤 여자가 유혹을 해도 흔들리진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한편으로 짜증이 나면서도. 근데 그것도 얼굴이 돼야지 그런 거지. 못생긴 애면 꼴값 떤다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너무 못생기지 않은 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대표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런 자리를 가끔씩 마련을 해봤기 때문이죠. 진짜 이게 제 말이 맞는지 궁금하잖아요. 저희 시그니처 파티 하거든요. 거기 와서 진짜 이렇게 방청객 입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정말 그게 눈에 다 보여요. 얘가 얘한테 관심이 있구나. 근데 얘는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저는 그게 다 눈에 보이더라고요. 세 번째입니다. 주변에 이성 친구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아라. 뭔 소리야 또 이건? 예를 들어 여자가 관심이 있어 남자한테. 오빠 주변에 알고 지내는 여자 몇 명 있어? 한 명도 없어.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좋은 거 아니에요? 좋지. 안심되지. 이 자식 아무도 없구나. 그냥 나만 있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심을 하게 된단 말이야. 사람 마음이. 근데 1, 2번 행동을 했던 이런 무거운 남자가 의외로 나 그냥 사회에서 만난 여자분들하고는 연락을 하지. 일적으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딱 얘기를 던지잖아요. 그럼 신경이 엄청 쓰여요. 왜냐면 내 눈에도 이 남자가 괜찮기 때문에 여자들 눈에 얘가 괜찮아 보인다는 거 알거든. 그리고 여자라는 존재를 여자기 때문에 잘 알아. 일적으로 엮여서 만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남자에 대해서 안달이 나는 거지. 다른 여자가 뺏어가지 않을까. 단 주의사항이 되게 가벼운 남자야. 그리고 내가 봤을 때 그냥 그런 남자인데 주변에 여자가 있다고 하면 더 가벼워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은 내가 정말 지금 마음에 들고 묵직한 남자가 여자가 주변에 있다고 하면 이렇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겠죠. 그럼 안 달라겠네. 내가 지금 여기서 결단을 하지 않으면 저 남자가 누군가 그렇지. 내 눈에도 괜찮으면 다른 여자 눈에도 분명히 괜찮을 거란 말이죠. 경쟁 심리가 생깁니다. 그럼 어때요? 묘하게 되게 멋있는 듯한데 되게 나한테 나쁜 남자죠.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해서 여자분이 남자한테 까이잖아요. 네. 그러면 되게 나쁜 새끼야. 저 새끼 주변에 여자도 많고. 진짜 그런 말이 꼭 나오는 거예요. 나오지. 근데 주변에 일하면서 만난 여자들이 있지 실질적으로 보면 남자가 여자를 막 만나고 다닐 것 같지도 않아. 근데도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똑똑한 남자인 거예요. 이걸 알아서 이용하는 남자들도 있나요? 있지 않겠어요? 대부분 아니라고는 하겠지만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진짜 좋아하는데 이렇게 하는 남자 없을 것 같고 그냥 바람. 그렇게 생각하지 마.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아까 말한 이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한 남자분 있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의 케이스가 약간 이런 케이스거든요. 저는 그분이 교제를 하는 곳 봤는데 여자분은 한 번도 집에 안 데려다줘요. 택시 태워보내요. 근데 여자가 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오빠 갈게요. 그리고 집에 가서도 전화해서 오빠 저 도착했어요. 고마워요 오늘. 택시 불러줘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택시비 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지만 여자 입장에서 저 같으면 택시 태워서 보내면 저 화냈을 것 같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어. 너 쟤 안 좋아하는 거 아니야? 왜 저렇게 택시를 태워서 보내? 네가 좀 한번 데려다 줘야지. 아니요. 한번 데려다 주면 계속 데려다 줘야 돼요. 대신에 제가 편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블랙 택시를 불러주잖아요. 멋있죠? 블랙택시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럴 수도 그러네. 있어.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여자한테 무서운 거야, 더. 100마디 말보다 한마디 행동인 거죠, 그 남자의. 대표님, 저도 남자로서 가끔 궁금한 게 있는데 누가 봐도 평범한데 잘생기고 능력 있는 남자보다 인기 많은 남자들 있잖아요. 있죠. 왜 그런 거예요? 그 평범한 남자들은 뭔가 여자가 좋아하는 포인트, 그 한 끝을 아는 것 같아. 근데 그 남자들이 되게 평범하다고 생각이 들잖아. 자세히 보잖아. 절대 평범하지 않아. 그 뭐가 있는 거예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남자들 90%가 모르는 잘생기고 능력 있는 고스펙의 남자보다 더 인기가 많은 평범한 남자들의 숨은 매력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부담 없는 스윗남입니다. 여자 PD님들 스윗남 하면 누구 떠올라요? 에릭남? 간식이가 최고지. 간식이 또 누구 있어요? 현. 필수죠. 그렇다면은 스윗남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해요? 공감 능력이 뛰어난 거. 누가 봐도 자상한 것 같아요. 티가 안 나요. 나는 이 스윗남의 특징은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나를 거슬리게 하지 않는 남자. 이거 너무 유분이 아니에요? 나를 신경 쓰게 하지 않는 남자야.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남자. 티 안 나게 다 챙겨주는 거. 안 챙겨줘도 돼. 눈에 거슬리지만 않으면 돼.
편안한 남자인 거지. 편안한 남자.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근데 이 스윗한 것도 외모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여자들이 스윗하다고 느끼는 거 아니에요? 못생겨도 센스 있는 남자가 있잖아. 여러분들은 아직 결혼을 안 해봤지만 저는 결혼을 해보니까 아무리 차은우여도 나한테 무뚝뚝하고 차갑잖아. 그러면 이거는 스윗하지 않아 나한테. 근데 예를 들어 옥동자야. 나한테 너무 다정하고 내가 원하는 걸 쏙쏙히 알아서 센스 있게 해줘. 그럼 이건 나한테 스윗남이고 그 옥동자가 차은우로 보일 때가 있어요. 대표님이 부담 없는 스윗남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부담스러운 남자는 어떤 차이예요? 아는 그 연예인 보면 차태현 씨 그런 남자의 편안한 느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과하지도 않아. 편안하면서도 어떨 때는 약간 푼수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어떤 면으로는 챙겨주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잘할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어요. 인간적인 느낌. 스윗하면서 부담 없는 남자가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피해야 하는 행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런 거죠. 한방 언니한테 가면 결혼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1대1로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철저하게 객관화를 할 수 있는 피드백을 주고 매니저가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컨설팅해주는 전문가를 찾아오세요. 한방 언니가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아기야 밥 먹었어? 최악이지 최악. 그건 스윗한 게 아니잖아. 아기야 뭐 먹을래? 우리 아기 오늘 힘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어도 되게 중요해 쓰는 것도. 근데 너무 깊숙이 파고드는 거.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부담스럽잖아. 반드시 남자도 본인의 의견이 좀 있어야 돼. 그래야 여자가 이 남자는 참 똑똑하면서 스윗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무조건 100%또 맞춰준다고 스윗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있잖아요. 우리 만난 지 100일째야. 내가 호텔 가서 뭐 해줄게 라고 해서 한번 해주고 나서 매번 울고 먹어. 내가 그때 호텔 가서 뭐 해줬잖아. 오빠가 100일 때 사줬던 거 그거 입고 나와. 이렇게 해주고도 티내는 거. 이거는 스윗한 게 아니야. 추격스러운 거예요. 이게 가장 멍청한 거죠. 해주고도. 두 번째입니다. 평범한데 분위기 있는 남자. 분위기 있는 남자가 어떤 남자예요? 잘생긴 남자하고요. 분위기 있는 남자하고는 결이 달라. 잘생긴 남자는 있잖아. 순간 너무 잘생겼으니까 설레고 행복하지만 분위기 있는 남자를 만나잖아. 그럼 미쳐버려. 그 분위기에. 그 사람이 풍기는 그 분위기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척을 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의 생활 태도, 말 습관, 걷는 포즈, 서 있는 태도만 봐도 그게 딱 보여지잖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얼굴은 진짜 차은우처럼 잘생겼는데 껄렁껄렁해 포즈가. 그리고 말하는 것도 그러냐? 밥 먹었어? 어딨어? 막 약간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어때? 그 분위기도 싼 티가 나. 근데 남자가 진짜 평범한데 목소리가 묵직해서 싸셨어요? 드세요. 이렇게 하는데 뭔가 사람이 분위기가 좋아. 그러면 어때요? 매력 있어 보이잖아. 김혜수 씨가 유해진 씨랑 사귀었던 이유가 뭐예요? 매력이야. 그 사람의 분위기, 생각, 언어, 생활 태도가 어때? 멋있잖아. 그거를 얘기하는 거야. 남자가 뭐 의사야. 배울 만큼 배우고 잘생기고 이랬어. 근데 운전할 때 막 앞에서 끼어드니까 욕을 해. 근데 이 남자는 그냥 평범한데 끼어드니까 웃으면서 아이고 왜 저러나. 아이고 비켜줘야지. 이러면서 여유를 부려. 그러면 어때 보여요? 달라 보인다니까요. 그런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분위기 있는 남자들은 상담할 때 보잖아. 키도 작고 그냥 평범한데 검정 뿔테 안경을 하나 쓰고 검정색 옷을 입고 왔는데도 남궁민 씨 있죠. 그런 느낌이 풍기는 남자들이 있어. 잘생기지 않았는데. 근데 거기다 목소리도 나지막하면서 남궁민처럼 웃어봐. 그럼 어때요? 매력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소개를 해도 소개가 잘 인기가 많더라고 확실히. 그리고 이런 분들은요 억지로 자신을 표현하지 않아요. 그냥 말투에서 오는 여유, 행동 이런 거에서 다 보여 그냥. 그리고 SNS 같은 경우도 허세 부리고 이런 남자들은 어때요? 차 해놓고 시계 이렇게 막 비춰놓고 막 이러잖아. 아무리 그 사람이 스펙이 좋고 잘생겨도 그렇게 하면 약간 깨거든. 근데 이 남자가 그냥 평범한 듯 한데 건강한 취미라든가 좋은 일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올려놓으면 그게 건강해 보여요. 그래서 분위기 있는 남자를 쉽게 설명드리자면 자신의 감정을 잘 알아차리고 잘 다스릴 줄 아는 남자. 이게 분위기 있는 남자인 것 같아. 세 번째입니다. 유머 감각이 자연스러운 남자입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 재미있으려고 하는 남자와 재밌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무심코 툭 던졌는데 재밌는 남자. 대표적인 예시로 그게 누구냐면 탁재훈 씨. 어때요? 그냥 재밌죠. 그 사람은 재미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타고난 센스가 있는 거죠. 이 센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개그맨들 보면 미녀들을 엄청 많이 만나잖아요. 여자들은 왜 잘생긴 남자보다 유머러스한 남자한테 끌리는 걸까요? 외모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람과 사람은 대화가 제일 중요하지. 그 사람과 있으면 계속 웃게 되고 재미가 있어. 그럼 그 기운이 어때?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좋은 기운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이 끌리는 거야 그 남자한테. 그 사람이 재밌잖아. 진짜 차은우처럼 보이는 거야. 못생겼던 남자도. 그리고 사람이 재밌으려면요 머리가 나쁘면 절대 상대방은 재밌게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개그맨들 보면 머리가 좋잖아. 머리가 좋다는 건 눈치가 빠르고 센스가 있다는 얘기야. 눈치 없는 남자들 보면 할 때 안 할 때 모르고 분위기가 심각한데 거기서 농담치고 있는 남자들 있잖아. 짜치게 하는 거지 진짜.
그래서 사실은 결혼정보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녀가 만나기 때문에 별다른 게 없이 남자가 센스 있고 재미있잖아요. 그 남자들이 제일 갑이야. 무서운 남자들이야. 스펙이 평범해도 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결혼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남자가 멀쩡하고 스펙도 좋고 한데 이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잘 안 돼. 너무 중요해요. 근데 얼굴이 엄청 잘생기면 재미없어도 그게 완화되지 않아요?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잖아요. 잘생긴. 그러냐? 뭐 그럴 수도 있지. 이태건도 만났는데 만약에 재미가 없고 센스가 없어. 그럼 짜증날 것 같아. 봐봐요. 여자분들 중에서도 에너지가 밝고 재치가 있고 유머가 있는 여자들 중에 강영란, 홍진경 이런 분들 어때요? 아주 전지현처럼 이쁘진 않지만 매력이 넘치죠. 재밌잖아 일단.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많잖아. 그 힘을 무시를 못한다니까요. 저도 예전에 사석에서 조금 잘생긴 유명하신 분하고 밥을 한번 먹은 적이 있는데 잘생겼어 정말. 근데 한 1시간을 얘기했는데 나는 집에 가고 싶더라고. 그냥 그 잘생긴 게 다야. 말도 재미가 없고 재미가 없으니까 너무 지루하고 막 하품이 나는 거예요. 그 얼굴도 안 보여 나중에는. 잘생긴 건 알겠는데 집에 가고 싶다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센스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센스를 좀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의 흐름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경청을 해야겠지. 말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대화의 포인트가 어딘지 맥을 잘 잡아야 돼요. 그리고 아주 웃기지 않아도 잘 맞장구만 쳐줘도 잘 웃어만 줘도 반은 먹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리액션 좋은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듯이 리액션이 남자도 좋아야지 여자들도 이제 호감을 갖고 갈 수가 있단 말이죠. 리액션도 똑같은 리액션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 예를 들면 여자가 얘기를 할 때 끝부분의 대화를 잘 따라서 똑같이 얘기하라 그랬더니 어떤 분은 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우 힘들었어요. 저 피곤했어요. 아우 피곤했어요. 짜증났어요. 아우 짜증났어요. 이렇게 자꾸 끝에 말만 따라 하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눈치가 1도 없는 거죠. 그래서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듣고 적절한 타이밍을 노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타고난 것도 있기는 한데 연습을 하긴 해야 돼요. 3가지 다 얘기해 주셨잖아요. 평범한데 인기가 많아지려면 이 3가지를 다 가져야 돼요? 아니면 이 셋 중에 하나만 있어도 돼요? 한 가지만 있어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대표님은 이 셋 중에 어떤 남자가 가장 결정사에서 먹히는 남자예요? 결정사에서는 분위기 있는 남자. 일단은 매너남이 돼야 만남을 하고 싶기도 하겠고 결혼도 생각하고 연애도 생각할 거 아니야. 2번이 가장 결혼정보회사에서는 인기가 많을 상이죠. 결혼하고 나서 살기에는 어떤 남자가 제일 다 필요 없고 신경 안 쓰이게 하는 거. 오늘은 외모나 스펙이 평범하더라도 인기가 많은 남자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결국 사람을 끌어당기는 건 외모, 스펙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이걸 해보니까 매력이에요. 매력. 아무리 좋은 조건이어도 매력 없으면 끝. 그래서 사람이 가지는 인간미와 매력 이거를 동시에 갖춰야 되는 거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평범하다고 자신감을 잃지 마시고 내가 이 3가지 매력 중에서 그나마 어디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나만의 매력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고스펙의 남성보다 더 인기가 많은 남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